변치 않는 예술포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우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번째죠, 저희가 지금? 셀 수가 없네요.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광안리에서 왔고요. 부산 광안리에서 왔고 생각하는 바다라는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우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네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하동 아트플러스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김신영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동에서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또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활동할 때 닉네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하동에서는 아트쌤이라고 하면 다 통한다고 해야 되나? 아트쌤? 네, 아트쌤. 네, 아트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예술이 샘솟는 그런 의미로 쌤. 네, 아트쌤이라는 별명이 조금 더 김신영이라는 이름보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아트쌤이 이제 활동해왔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하동에서 계속 실천해오고 도전해왔던 것들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세 가지요. 키워드라고 세 가지를 뽑으라면 일상, 그 다음에 행복, 가치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일상, 같아요. 행복, 가치. 네네네. 세 가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은 일단 제가 조금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조금 행복함을 이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삶을 모든 이렇게 조금 생활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상을 보내시는지 아마 나중에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저는 행복은 좀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까? 사실 행복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행복을 좀 추상적인 것보다 좀 소소한 거에서 좀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로 이야기를 든다면 어제 너무나 많은 수업이나 활동들을 하고 정말 피곤하게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엄마 왔어 라고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함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신랑과 어제 안주를 만들어서 술도 한 잔 기울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저한테는 행복이고, 그렇게 큰 행복이라기보다 그런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조금씩 찾고 좀 그거를 잘 간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 샘이라는 것도 물을 계속 풀면 네. 마름이 되잖아요. 네네.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고 네. 뭔가를 교육하고 창작하는 사람이 쉼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소진되진 않으시는가요? 바쁜 일상이신 것 같은데. 네. 조금 힘들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조금 그런 소소한 거에서 행복을 느끼다 보니까 되게 조금 그 목표치가 빨리 이렇게 닿으니까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좀 힘들다 싶으면 또 그런 좀 약간 낮은 목표에서 내가 좀 성과를 달성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또 행복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이니까 힘들만 하면 그냥 또 행복한 일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네. 계속 반복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도 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일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올해는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생기고 또 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데 혹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일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이제 덕분에 아싸 하고 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 3월, 4월 그때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활동들이 한참 시작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사실 제가 좀 준비가 덜 되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조금 일이 터졌다고 하면
다들 뭐 수업을 가야 하던 그런 기관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제가 미술 학원을 자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학원도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그냥 조금 일주일 편하게 쉬었어요.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어린이집은 못 가서 그냥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그냥 쉬었는데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쉴 수 있는 날이 저희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좋다 하고 한 일주일 쉬고 나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다 나가고 싶고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기회가 또 잘 오지 않겠다 싶어서 정말 즐기자 하면서 쉬었는데, 또 최근에 또 8, 9월에 또 크게 터지는 바람에 그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조금 쉬면서 아이들이랑 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바쁘게 평소에 네, 사셔서 네, 오히려 네. 코로나 시기가 네.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네네, 말씀해주시는 좋았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뭐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네. 가족들 안에서 어떤 갈등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표출되기도 하는데 음. 육아의 과정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더불어 여쭤보고 싶은 건 아이와 함께 지내는 삶, 육아, 여성으로서의 삶은 좀 어떠신지 그간의 어려움은 없는지도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2아이를 낳고 이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뭐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이런 강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게 더 조금 저의 주된 일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주가 되었어요.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주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와 이제 그리고 신랑이 있는 이렇게 가정이 생겼잖아요. 생기다 보니까 조금 제가 더 뭐 양보를 하거나 배려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아이들과 가정에. 그리고 이제 제가 욕심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조금 왔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그런 항상 이런 기회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 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현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와, 정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리고 저는 또 연년생 아들을 둘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와, 정말 이런 현실이 있구나 이제 했는데, 그렇게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고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엄마들에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엄마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뭐 임신을 하거나 하는 출산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기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보내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일상들에 녹여가지고 이제 하동에서 미술로 표현하는 엄마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과 함께 바람난 엄마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이렇게 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엄마들하고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엄마가 되어서 그런 가정들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기획에 그런 엄마들에게 눈이 갔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 속에서 또 잘 또 풀어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해 주셨던 키워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일상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네네네. 네, 그런 기회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삶을 지금 활동으로, 예술로 풀어내시는 점들이 좀 인상 깊은데요. 이 활동의 시작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2가지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 대신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김신영님의 시작도 궁금하고요. 또 아까 얘기해 주셨던 아트쌤으로서, 예술 강사로서의 아트쌤의 시작도 궁금한데 2가지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예술가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많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뭐 교육 관련해서 이제 학원을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쭉 한 10년 정도 생활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나는 그냥 어디를 가도 아트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되어 있었는데 뭐 부담감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이게 바로 그냥 일상 속에서 나를 찾아 가고 그다음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해서 조금 뭐 예술이라 하면 이렇게 막 거창한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소한 행복, 그다음에 일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꺼리꺼리들을 잘 끌어내서 사람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읽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런 예술 강사, 그다음에 뭐 예술 쪽에 계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트쌤으로서도 네. 같은 좀 시작. 네네. 그 이제 처음 이렇게 그냥 학원 수업만 하다가 이렇게 뭐 아니면 그 지역의 기관들에서 수업을 하다가 사실 이제 은하문화예술연구소라고 거기서 이제 강의, 그러니까 주강사의 이런 역할을 조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주강사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활동하다 보니 또 이런 여러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또 흥미롭더라고요.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 예술 교육, 어쨌든 아트쌤으로서 만나는 것들은 이해가 좀 가긴 하는데요.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트쌤으로. 네. 사실 다 이렇게 저는 항상 수업을 하거나 만났던 이제 이런 참여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SNS에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하고 하는 편인데 지금 딱 말을 하려니 떠오르지는 않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많고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만나는 수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문을 닫아서 아주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어요. 만나 뵈었는데 항상 가면 손녀딸처럼 너무 예뻐해 주시고 하는데 미술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있거든요. 미술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막 짐을 들고 오는데 할머니가 막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따라 나오셔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막 뭘 주섬주섬 막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는 밤 이렇게 잘 익은 밤을 이렇게 한 줌 해가지고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트쌤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거에서 좀 되게 좀 뭉클함이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그런 소중한 일상들을 좀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조금 일상적인 소중함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게 있네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했었던 사업들 중에서 딸기가 네. 나는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하셨던 수업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거 좀 짧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하동 옥종면이라고 해서 딸기 마을이 있어요. 거기 이제 2018년 지역 특성화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는데 딸기빛 청춘이라고 딸기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런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면 땅을 다지고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뭐 이렇게 딸기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의 삶에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프로그램을 열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하동 옥종이라고 하면 저도 하동에 살지만 처음 가봤거든요. 왜냐면 정말 산골짜기예요. 하동읍에서 거기까지 가는 산을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서 갔더니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한 6개월, 7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딸기는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저희가 결과 전시회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정말 시골 마을회관 옆에 비닐하우스라서 거기서는 딸기만 짓고 딸기 농사만 이렇게 지으면서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미술관, 예술 놀이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 사실 그 전시회를 마치고 이렇게 바로 이제 뭐 철거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제 전시장이 생겼다는 거에서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도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너무 너무 수업 참여도가 좋아가지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기억에 남는 활동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활동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거나 네. 좀 많이 부치셨던 경험이나 실패하셨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하동이라는 지역에서 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 해야 될까요?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동에서 살고 있으니 그런 뭐 운영을 하는 각 공모 사업의 기관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자고 하세요. 무언가를 같이 이런 걸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감사한데 조금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들이 그렇게 한 2년, 3년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자기들 성과만 이루고. 근데 저는 계속 지역에 남아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 정말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진정성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조금 그런 게 안 맞을 경우 이제 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원하는 가치랑 저의 가치랑 저희 단체의 가치랑 맞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나의 활동을 이어오게 했던 그 과정에서 뭐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회복해줬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성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인지. 저는 정말 1번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오늘 처음 뵀지만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도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쌤도 작년에 사실 이렇게 조금 작년부터 같이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면서 조금 친해졌나요? 친해졌는데 정말 짧게 알았지만 너무 마음이 가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트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은하문화예술교육연구소 선생님들 모두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응원 주시고, 그래 선생님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이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저도 없다고 봐야죠. 네. 관계의 중요성,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그럼요. 삶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술포차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활동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저희 목적 중에 하나가 경남에서 내지는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어드리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김시영님은 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포차가 있으니 뭐 이렇게 술을 한 잔 마셔도, 그죠? 술을 한 잔 마셔도 정말 마음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거랑 그냥 건성건성하게 그냥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 자리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작은 일을 하든 뭐 큰 일을 하든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네. 지났으므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네. 2020년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지, 또 내년엔 뭐 하동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역에서는 계속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해서 저희 아트플러스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2020년이라고 하면 저뿐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잊혀질 수도 있었던, 코로나 덕분에, 그죠? 코로나로 잊혀질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마무리를 잘 하시면은 또 2020년이 아주 멋지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왜 또 활은 이렇게 당겨야 그쵸 멀리 나가잖아요. 이렇게 많이 휘일수록 멀리 나가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만 이렇게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남은 10월, 11월, 12월을 조금 너무 큰 목표 잡지 마시고요. 조금 자그마한 목표라도 좋으니 그런 거를 하나 계획하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술포차가 이제 다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무리 질문들을 드리려고 네. 해요. 네네. 예술포차에 초대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포차에 저희 하동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구름바라고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를 조금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신영님에게 하동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하동이란 이제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일상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든 그리고 같이 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엄마들이든 같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자기 PR도 좋으시고 네. 세상에 외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가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 카메라에 보시고 네. 됩니다. 앞에 잔을 한번 채워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잔에다가 일단 조금 뭐 행복도 한 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한 숟가락 넣고 자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뭘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건강도 넣을까요? 건강도 채우고 또 관계를 넣을까 이렇게 만난 우리 네.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그런 것도 넣고 해서 모두가 다 원하시는 것들 다 담으셔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잔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자 건배 한번 해주세요. 네. 건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채운 예술 잔을 이렇게 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예술 짠 하고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 짠! 짠! 네. 저희 예술포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예술로 잔을 채운 예술포차는 여기까지 하고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셔야지. 네.